제 주제 발표는 남한강 유역 사지와 고달 사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맡았던 것은 제가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재직하면서 고돈사, 흥법사 등 여러 사찰들을 발굴한 계기가 되어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부분은 대략 설명하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문의 목적은 제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표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 발표문의 목적은 여주 고달사지의 성격과 역할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좀 한정지어서 고달사지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에 위치한 사지로 잡았고요. 공간적 범위는 9세기에서 11세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가 9세기에서 11세기로 한정한 부분은 이 시기에 가장 고달사지의 성격이라든가 남한강 주변의 사지들이 변화하는 게 보여서 이 부분을 좀 한정하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9세기에서 11세기 부분으로 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주 햇빛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고달사지 중심으로 지금 고달사지 보면 남한강을 중심으로 지금 보리사지, 고달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고돈사지 등이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지들은 남한강 유역에 바로 위치한 게 아니라 남한강으로 유입하고 있는 하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계 있고, 그 다음에 흥원창과 덕흥창은 남한강 중상류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조원제의 발전과 확립을 살펴보면요, 국초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석에 따라서 지금 성립 시기가 4가지로 견해라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 태제의 후삼국 통일 직후라는 견해가 있고, 수경과 기사의 근거에서 송종대로 보는 견해, 22역도의 성립과 근거에서 현종대로 보는 견해와 고려 9년제와 호족에 대한 통제를 배경으로 보는 종종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원제의 발전은 초기 조원은 중앙에서 kum유, 조장, 전운사를 파견, 감독하여 9년 단위로 운송하는 형태에서 지방 간의 파견과 향리직의 개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육회 포장의 명칭을 개정하고 수경가를 국가로 일괄적으로 개정되다가 육식회 포창은 13개 조창을 거점으로 수출을 집약하여 중앙집권지가 강화됩니다. 그 중에서 13개 조창 중 남한강에 위치한 덕흥창과 흥원창만 내륙수운이고 나머지는 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보리사지의 고달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고달사지 위치에 대해 위치가 보통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남한강 지류에 자리 잡고 있고, 대부분의 입지 형태를 보면 고달사지가 금당천의 지류에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금당천 지류에 그렇게 살록 말단부에 위치해 있고, 원주 고돈사지 역시 정산천 주변에 살록 형계산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 흥법사지 역시 성강 지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역시 명봉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중추 동소사지는 수몰로 매몰된 상태인데 1970년대 지도를 살펴봐도 제천천에 인접하여 있고 말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령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록 말단부에 있고
양평 보리사지 역시 마찬가지며, 근데 좀 요거와 별도로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한강 주류에 있으며 남한강과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위에 있는 아까 설명한 사찰들이 대부분이 그 살롱 말단부에 위치한 반면에 비교적 평지에 산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비교적 그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 탑비에 그 남한강 위치한 탑비들을 보면 그 양평에 보리사지에 있는 대경대사 탑비와 홍법사지 진공대사 탑비, 그리고 그 고달사지 운종대사 탑비, 그 다음에 절중탑비, 그 다음에 낭원대사 탑비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 그 탑비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남한강 위주로 대부분 태조 초에 지금 보면 찬유라든가 절중대사 탑비, 직료대사 탑비하고 그 운동대사 탑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조 초에 지금 건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현사 탑비 같은 경우에는 보현사 탑비가 그 친견을 보면 영월 흥령서지 진용대사 탑비가 900년 입지했지만 944년에 건립된 반면에 그 다음에 고달사지 운동대 탑비도 958년에 입적했고 975년에 건립됐습니다. 대부분의 탑비가 930년 그 태조 초에 모든 게 그 건립되고 있고, 태조의 친견 여부로 봤을 때도 양평 보리사, 원주 흥법사, 중추 종토사, 여주 고달사지 탑비는 태조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위치에 점했던 절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9세기, 10세기, 11세기로 거치면서 그 고달사지와 남한강 주변 사지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의 고달사지는 9세기 전에 여주는 신라통이 구주에 설치가 되고 각 주에 한 부대 군단이 배치가 됩니다. 한산주만이 이천의 암천정과 여주에 곤례근정 두 개정이 설치된 점으로 보아서 여주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라 말, 즉 825년에 발표문에는 좀 누락되어 있는데요. 825년에 김원창 아들 법문이 고달산 산적 수신득 100여만가 반역을 모의한 점을 보아서 그 여주 지역은 그 군사적 요충지로도 중요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법문이 그 여주로 내려가서 이렇게 모의했던 거라서 보아서 그 어떤 그 군사적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860년과 880년에 경문왕이 현웅을 자리하게 했으며, 그 다음 869년 현웅이 돌아간 뒤 심의가 계속해서 880년대까지 주석하게 됩니다. 891년에 심의가 고달사를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주 고돈사지도 처음에는 온주 안락사로 불렸는데 그 단위 옹주의 청으로 864년과 869년 사이에 주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증도원은 봉암사로 옮기게 됩니다. 단위 옹주가 그 고돈사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교통의 요지로 보고, 오늘 세우는 것처럼 어느 승려라도 여관처럼 할 수 있게는 주석할 수 있게 하는 점을 보아서 그 당시 교통로라든가 요충지로 지금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흥령선언 역시 징요 절중이 그 운해선사의 요청으로 오물게 되고 절중이 초빙하자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헌강환이 중사상으로 애석시키고 정강환 동안 사람을 보내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흥령선언 역시 그 주병 정세가 위태롭자 891년에 절중이 상주 남쪽으로 피난하고 그 당시 흥령선언은 소실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에 있는 고달사지, 고돈사지, 흥령사지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 그 현욱이라든가 현욱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증도원이라든가 절중 등을 통해서 주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9세기
남한강 유역의 사진은 여주 고달사 같은 경우에는 경주, 선산, 상주, 함창, 계림령, 충주, 여주 혹은 축산, 당포로 가는 교통로 요충지였고 고달사지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 사진은 교통로 상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세기에 통일신라 정부는 고달사, 안락사, 흑룡선언의 고승을 주석하게 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교통로를 복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세기에 918년에 궁예가 축출되면서 고려가 건국되고 후백제와 대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궁예 축출하고 고령이 건국되지만 연주입니다. 연주 등 10여 주가 후백제로 귀부하고 918년 진성과 선장현정가 반란을 일으키고 922년 이후에는 순시, 콩술 등이 항복도는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영국사 비에 의하면 영준이 어머니가 홍법사에 기거할 때도 홍법사 주변으로 연룸에 서구렸고 반적들이 인근에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으로 보았을 때 원주 역시 궁예 세력 기반이 된 원주 인근의 영월과 명주 등은 안건 등에 불복종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여주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의 군현들 역시 왕건이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왕건은 950년을 경을 전후로 해서 남한강 유역에 위치한 상원에 찬유, 충담, 현유와 같은 대표적인 고승들을 주석합니다. 살펴보면 여주 고달사지 같은 경우에는 923년에 심의가 입적하자 924년에 찬유를 주석하게 하지만 찬유가 강주 천왕성에 주석하다가 얼마지 않아 여주 고달사로 주석하게 됩니다. 여주 흥법사 역시 충담이 922년에서 931년 사이에 원주 흥법선언에 다시 주석하게 됩니다. 양평 보리사지 역시 풍기 호조 강고원이 고려에 기부하자 그의 건의로 인해서 태조를 만나고 태조는 여염에게 개경과 가까운 양평의 보리사에 주석하게 됩니다. 충주 종토사는 법경대사 현희가 906년에 입당하자 924년에 신라로 귀국하고 태조는 바로 현희를 개경에 맞이하고 국사로 대우하고 충주 종토사에 주석하게 됩니다. 여주 그렇다면 찬유, 진공, 여염, 현희 등이 남한강 유역에 배치하게 된, 그들을 주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 왕건 집권 초기에 남방 경계선이 대략적으로 후백제와 대치했던 서린이 대략적으로 예산, 아산, 청주, 문경, 안동동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925년의 전후에서 태조의 명예에 의해서 청주 출신 능달이 충주 봉업사로 대대적으로 충창한 이유가 충남 일대와 충북 남부 지역에 형성된 대후백제 전선의 배후기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주 출신 능달이 가게 됐고 태조가 현희를 종토사에 주석하게 된 이유 역시 소백산을 넘어 경북 일대에 진출하기 위한 배후기지 역할로서 그들을 주석하게 한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강 앞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을 수은과 관계되었다면 남한강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남한강에 유입되는 하천 부근에 살록 안사면에 위치했던 이유를 저는 경제적 위치, 군사적 위치와 경제적 위치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위치로서는 고려 건국 후 벽진군 장군 이총원의 기부에 대해 충주, 원주, 강주, 죽주, 제주의 창고에 곡식 2200선과 소금 1758석을 내어줄 신의를 표시한 점을 봐서 남한강 유역 일대에 염창과 곡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창고의 존재로 보아서
수공과 곡식을 내륙의 욕충지에 비축 운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원 배후에 있었던 산림자원 역시 병선이라든가 목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로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점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와가마를 운영하여 자체에서 소비하거나 다른 곳에 공급함으로써 위익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옹주 흠법사지 같은 경우는 안창리 요지가 주변에서 흠법사지에서 한 2km 같은 2km 범위 내에서 안창리 요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안창리 흠법사지 발굴에서 아범과 시문도구 그리고 시문도구 같은 경우는 치민편에 시문했던 흔적으로 보아서는 이들이 안창리 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음사가 흠법사지에서 해음원 명기화가 출토된 점으로 봐서 온과 관련된 교통로로서도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온양사지의 시문된 기화명을 봐서 와장들이 시문된 점 와장명들이 있는 거로 보아서 와공집단으로 승장조직이 조직된 걸로 보고 있고, 양평 보리사 대경대사비 임기에 총민이라든가 철장들이 임기가 되어 있고, 충주 지역에는 다인철소가 위치한 점으로 봐서 철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이런 거 봐서 수공업 체제라든가 이런 점을 봐서 수공업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1세기의 남한강 유역의 사진은 후삼국 통일 이후에 조은자 22역도제로의 발전이 있었고, 남한강 유역에 위치한 군현들은 평구도에 속하게 됩니다. 평구도는 한강을 따라서 남경, 충주, 영주에 이르는 역로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그 역도는 원주, 제천이라든가 평창으로 연결됩니다. 육로 교통망에서 22역도제로의 발전은 오는 역의 보안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았고, 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했던 것으로서는 해음원과 홍경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음원과 홍경원의 건립 당시 비문을 보면 교통로상의 도적이라든가 도적으로 인해서 도적에 의해서 세운 점을 보아서는 22역도제를 하면서 온의 역할은 역의 보안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개 폭구에 분사되었던 좋은 고점을 12곳 조창으로 집중시키고 창고 집중과 관리 업무는 중앙정부를 통제함으로써 유군과 수훈이 아마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홍원창에 가까이 있으면서 11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화사 이대주지인 해소 정연과 법조산 주지를 부임하고 정연이 부임한 12총대가 확립된 걸로 봐서 법천사지 같은 경우는 홍원창의 조세 물류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진말 하겠습니다. 저는 고달사지와 남한강 유역의 사찰을 총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말에는 고달사의 현욱, 운주 안락사의 지증도원, 흥명선원 절중이 주석하게 함으로써 통일신라에서는 남한강 유역 일등을 안정화하고 교통로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호상국기의 양길 궁예 등 반신라적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세기 고려 건국 직후 남한강 유역 일대는 불안정하였고, 후백제와 대치된 상태에서 태조 왕건이 충주 종토사의 현이, 흥법사의 충당, 강주 천황사와 여주 고달사의 찬유를 주석케 하고, 양풍 보리사의 여염을 주석한 점 보아서 고려 통일을 앞서서 후삼국 통일에 앞서서 남해안강 유역 일대를 안정화시키고 지방 세력을 규합하는 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안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남한강 상류보다는 중하류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였던 것을 보고 있고, 그 까닭은 남한강 중하류 지역에 위치한 고승들을 주역하고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탑비와 승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된 점을 그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유역의 수공업, 배후에 입지한 산립자원, 상업을 통해서 물산과 재화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후삼국 통일 전에는 죽주 봉업사라든가 충주 종토상하 배후기지 역할을 하였고, 남한강 유역의 사원들은 그거와 연결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이후에 조은제와 22기 역도제가 확립되면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역할들은 약간 축소되면서 고술사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의 사원들은 역의 보안수단인 온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조은제는 14개 조창으로 축소되면서 그 여러 사찰 중에서 법천사지로 좀 재화가 집중된 게 아닌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